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방원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죠. 다 죽여. 네. 진짜 많이 죽여요. 본인 처갓집 식구도 다 죽이고 세종의 처갓집도 다 죽이죠. 나중에 양녕대군 얘기도 하겠지만 양녕대군이 처갓집을 위해서 스스로 폐쇄자가 됐나?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공신을 숙청을 했는데 또 숙청을 안 당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네. 누군 죽였고요. 누구는 그냥 지방에서 살아 라고만 한 적도 있어요. 네. 기준이 없었을까? 아니면 나름 기준이 있었을까? 있지 않았을까요? 들으신 분들 마음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타겟은 이거의 이저 부자입니다. 이거의는 이성계 이방원 지방과 겹사둔을 맺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태조의 첫째 딸 장녀와 결혼을 합니다. 이백강이라는 둘째 아들인가? 태종 이방원의 장녀와 결혼을 합니다. 이거의 입장에서 봤을 땐 아들 둘이 왕가의 사위입니다. 힘이 셌겠죠. 막강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 1차 왕자의 난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공신이네요. 이 사람의 과를 좀 보자면 1차 왕자의 난이 끝난 다음에 아빠 이거이는 방번의 기생첩을 취합니다. 그래도 되나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저 사위죠. 네. 방석의 기생첩을 취해요. 요걸 좀 먹어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세계사에서 전쟁을 보면은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기생, 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뺏어간다고는 네. 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집안 싸움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왕가잖아요. 네. 근데 집안이기도 하고. 그래도 되나? 약간 도의적 차원에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방원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지방으로 좌천을 한번 당해요. 사병혁파를 반대하다가. 요거는 정종 때죠. 그런데 곧 다시 복귀를 해요. 경고인가요? 조영무라고 이 사람도 사병혁파에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네. 좌천이지 유배를 갔다 와요. 끝까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약간 정도전만큼 청량 결백했다던. 떠든 그 바로 네. 무인 출신의 네. 이성계가 키워줬다는 바닥부터 이방원이 트집을 잡은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런 이야기가 이방원 귀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부귀는 충분하지만 이를 끝까지 보존하긴 어려울 것이요. 생각해 보시오. 주상께서 이방원을 얘기합니다. 아들이 많은데 그들 중 하나가 보위를 잇게 되면 우리가 좋을 게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을 모두 제거하고 정종, 상왕이죠. 를 모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정종은 이방원처럼 주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 꾸미기를 좋아하지는 않는다. 조영무라는 사람한테. 위험한 발언인데요. 그런데 이거를 이방원한테 고자질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성계의 이복 동생 이화, 그리고 이성계를 모시러 갔던 이천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내용을? 안에 스파이가 있는 게지요. 그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화나 이천우 이 사람들이 이방원의 수족처럼 스파이 노릇을 하거나 스파이들을 키우고 있었다. 그럼 결국 배후는? 이방원? 밖에 없다라는 게 되는 거죠. 이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방원이 원하는 상소를 올리는 사람이에요. 눈치가 빠르신 분이네요. 삼촌으로서 네. 줄을 굉장히 잘 섰던 분. 이거는 정말 역모죠. 그쵸. 그런데 유배 가는 걸로 끝나요. 안 죽어요. 시나리오일 수도 있나요? 처남들을 죽이는 상황을 비교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문제에 처남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꽤 슬프더라고요. 슬프게도 보입니다. 제 눈에는. 역시 저는 대문자티, 소문자티. 저는 그냥 정치지라고 하면서 그냥 받아들였거든요. 정치에 그 가족이 엮인다는 게 참. 그래서 정치하지 말아야 돼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플라톤이 얘기했듯이 철인 정치, 결혼도 하지 말고 정치할 사람들은 정치만 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 봐요. 자식도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민재가 장인이죠. 고려시대의 권문세족 출신. 그렇지만 유학자. 그 당시에도 인망이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방원이 왕자일 때 선생님 아니셨나요? 그 전에. 그 전에인가요? 네, 그 전부터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민재였어요. 민재는 조심하는 스타일로 묘사가 돼요. 벼슬을 빨리 내려놓고 바둑이나 두면서 살았대요. 그리고 정치에 말리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와서 이런 것 좀 주상께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나 힘없어. 나 힘없어. 이걸 일관했던 사람. 그래도 꽤 똑똑하셨던 분이네요. 이방원 스타일을 알았던 게 아닐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민무구, 민무질 이렇게 두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도 나이가 좀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방원을 도와서 왕자의 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이에요. 공신이죠. 네. 이들도 굉장히 조심 또 조심합니다. 민재가 말을 많이 했나 보네요. 조심하라고. 네, 하기도 했고 이 둘도 굉장히 조심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아니면 이방원의 성질머리를 알았겠죠. 그런데 이방원은 죽이고 싶은 사람은 죽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요? 네, 그 상황을 저런.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원이 쇼를 한번 합니다. 이거는 조선의 왕들이 이방원을 대를 이어서 많이 하는 쇼입니다. 양위쇼라고 합니다. 양위란 세자야 옥새 받아라 이거예요. 그럼 세자는 아니되옵니다 하고 갖다 드리고. 이때부터 시작이군요. 네, 이때 시작입니다. 아하,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해야죠. 그렇죠. 이거를 몇 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화가 다시 등장하시죠? 상소를 올립니다. 뭘 눈치를 챘구나. 상소 내용은 민씨 형제들이 역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역심을 품은 게 이렇게 드러났대요. 첫 번째, 왕께서 선의의 뜻을 밝혔을 때 불충한 본색을 얼굴에 드러냈습니다. 다들 슬퍼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허. 두 번째, 선의의 뜻을 거뒀죠, 이방원이. 그랬더니 다들 기뻐했는데 그들은 슬퍼했습니다. 전 이랬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럴 수는 있겠죠. 불안했거든. 이방원이 아니면 그 정도까지 불안할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역모인가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임금에게는 아들이 하나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똑똑한 하나. 이미 근데 둘째, 셋째들이 다 있죠. 다 있죠. 네. 결국은 이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세자 제외한 왕자들을 죽이려는 것이다. 그니까요. 그러면 이게 역모냐는 거예요. 이거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왕가를 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나 왕을 치는 것도 아니고 세자를 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민무구, 민무질 형제가 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 왕자의 난이 있었잖아요. 아, 피를 다시 보지 않기 위해선 이런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그냥 왕자의 난에 대한 아픔을 얘기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후대의 아들 한 명만 나와서 잘 맞아요.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좀, 똑똑한 한 명만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요즘 부동산에서 똑똑한 한 채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태종이 즉위한 이후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전하께서 결국 나를 살려두지 않을 것 같아. 이거는 앞에랑 좀 연결이 약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상당군 이적. 아까 나왔었죠, 사위. 네. 쫓겨난 거를 보면 나도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병권을 놓고 있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역모입니까? 이거는 역모라고. 욕심인가요? 그냥 나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한 불안한 마음을 표현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이숙번, 이 사람도 공신 중에 한 명인데 좀 저돌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날 타겟팅하는 것 같아. 나 불안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역모죄에 해당하는 게 있다면 왕자들 죽이라고 한 거. 그 정도? 그 정도? 죽이라고 한 것도 아니죠, 사실.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 이방원이 걔도 공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륜한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구해와라 그랬는데 하륜이 여러 번 눈치가 없는데 이번에도 눈치가 없습니다. 그 정도는 가볍게 지나가야지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방원이 버럭 화를 냅니다. 뭐죠? 눈치 있는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이제 말 바꿔야죠. 그러면서 유배를 보내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정은 영모입니다. 이방원이 그런 뜻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처음엔 어떻게 저놈들 그래 유배 안 됩니다. 직첩을 거둔다 그러는데 관직이나 뭐 이런 걸 거두는 정도에서 끝내요. 그리고 하륜한테는 황희를 보내요. 황희정승의 그 황희 맞습니다. 이때부터 등장하시는군요. 도승지였어요. 하륜이 유배 간 다음에 이렇게 더 벌을 올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방원이 발을 버럭 뺀 거예요. 그랬더니 살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실록에서 워딩이 하륜대감은 말을 아끼시고 이런 식으로 전달을 했다라고 실록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그냥 유배를 가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런데 민재, 장인어른이죠. 민재가 나이가 당연히 많았겠죠. 장인어른이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또 꼬리를 잡습니다.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다 온 사람들이 오다가 그냥 정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상께서 좀 그러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태종 귀에 들어간 거예요. 아마 태종한테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고자질을 했던 것 같아요. 태종이 잘 됐다. 요걸 딱 꼬투리 잡아서 봐. 얘도 문제 있잖아. 장인어른도 돌아가셨어. 자진케 해라. 이때 또 세자도 그걸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양령이? 왜냐면 양령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성격을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아들도 그래야 돼요. 지금 눈치 없는 사람은 하륜밖에 없어요. 근데 오래 살았네요. 눈치가 없어도 오래 살 수 있다. 아들이 넷이었어요. 둘 죽였어요. 둘 남았잖아요. 네. 둘 살려둘까요? 안 살리죠. 이것도 원경에서 나온 건데 원경왕후가 태종한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아빠 살아계실 때까지만 내 형제들을 죽이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표현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민재가 죽고 나서 또 형을 내리지 않았을까? 이방원하고 중전 사이, 원경왕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아요. 사이가 좋았다, 나빴다. 드라마에서도 너 죽네 나 죽네 하다가 또 사랑하고 이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 되자마자 후궁은 왕창 드려요. 9을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중전이 투기한다고 화를 내고 이런 장면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덤은 같이. 드라마에서 그렇게 묘사하는 이유가 이 왔다 갔다 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럼 사남 민무이는 어떻게 쳤느냐? 염치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서철이라는 종놈이 있었는데 굉장히 부자였대요. 어떻게 종이 부자일 수 있지? 신분은 낮지만 대감마님 대신에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산호비는 재산을 불릴 수 있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은 없었나 봐요. 로마도 주인님의 일을 대신해주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해방노예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그런 일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노비 신분을 벗어날 수는 없는데 사노비와 관노비가 있었어요. 사노비는 개인 소유지만 관노비는 국가잖아요. 네. 관노비가 아무래도 대우가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구박받는 거하고 나라에서 관리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좀 타이트하지 않겠죠. 그래서 관노비가 되고 싶어서 태종의 후궁하고 하륜한테 뇌물을 매겼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염치용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감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서 이거를 충령, 세종입니다. 네. 세종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충령이 아빠 성격 알잖아. 네. 고자질을 합니다. 네. 충령 고자질하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아버지 이방원은 염치용을 곤장형에 처해요. 민무이의 직첩을 뺏고 이런 상황까지 가요. 그런 다음에 이방원이 뭐라 그러냐면 왜 이 정도 상황이 됐는데 서한부 니들 가만히 있어? 이건 또 뭐야? 그러면 눈치 빨라야 되죠? 네. 민무이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거지. 네. 그래가지고 양령한테 가서 호소를 해요. 왜 또 양룡한테 갔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장가 가는 거였죠. 무슨 뜻입니까? 장인어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방원도 민씨 집안에서 살았던 거예요. 맞아요. 어렸을 때 이제 민씨 집안에서 컸다. 원경화후가 이방원보다 2살 많아요. 누나하고 같이 산 거예요. 저는 9개월 누나. 네. 그럼 그 아들들은 누구랑 산 거죠? 민씨 집안과 산 거죠. 아. 그러니까 친한 삼촌들인 거예요. 그리고 삼촌 입장에서 봐서 친한 조카인 거예요. 세자지만 왕자지만. 그래서 얘기할 수 있었겠네요. 충분하겠네. 근데 문제는 세자와 왕자들이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야. 혹시 이게 불똥이 나한테 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양령도 이미 그때 아버지한테 약간 눈밖에 난 상태야. 더 눈밖에 나면 안 돼.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양령한테 얘기하니까 양령이 뭐라 그랬냐면 민씨 집안이 교만방자하여 법을 어겼으니 화를 입어도 쌉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삼촌한테. 너무해. 양령이 자기 살고자 한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랬더니 선을 넘습니다. 세자저하께서 어느 집안에서 자라셨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옆에 있었던 삼남 민무휴리 중지를 시키긴 이미 늦었어. 말이 나왔는데 그쵸. 수습이 안 돼. 우리 양령은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합니다. 큰일 났네. 이제 신하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죽이라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방원이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또 연기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전이 울면서 밥도 못 먹고 어머니 송씨 때문에 저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또 처남들을 죽이냐.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내 어찌 서울에서 형을 집행하겠는가. 그러면서 이방원이 말을 붙입니다.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자진하려고 하면 말리지는 마라. 자살시키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자, 민씨 집안 끝났습니다. 남자가 다 죽었네요. 이숙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죠. 네네. 돌격 앞으로. 젊은 나이에 하륜의 소개로 이방원의 군대를 책임졌던 사람이에요.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조선이 유교 국가잖아요. 네. 근데 그전엔 그런 일이 많았나 봐. 중하고요. 과부가 썸띵이 있었어. 그러니까 중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원래는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안 되는데 그쵸, 그쵸. 네, 교황도 예전에 안 되는데 다 아들들을 수도 없이 두 번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죠. 사회 문제가 됐어요. 둘 다 죽여요. 사실은 그게 죽일 정도는 아니고 곤장형 정도였대요. 큰 죄는 아니었나 보네. 그러니까 법으로 치면 하도 여론이 시끄러우니까 처형을 해요. 근데 이숙번이 이거에 대해서 에이 과했어. 이방원이 됐어. 너 지방 유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숙번은 죽이진 않아요. 세종 때까지도 계속 잘 삽니다. 지방에서. 똑똑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나 보네요. 조형 물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병혁파 이후로는
조심 또 조심. 여기 무인 출신인데 잘 맞지 않아 보이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근데 직언을 안 하던 스타일은 아니었대요. 할 말은 또 하셨고. 할 말은 또 하는데 그렇지만 일처리는 조심조심. 하륜과 반대쪽에 있었던 느낌. 하륜은 불도저처럼 미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조용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굉장히 친화력이 좋았대요. 자기보다 손 아래 사람한테도 아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청렴결백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망이 좋으신 분이네. 정승까지 해요. 끝까지 잘 먹고 잘 살다 가세요. 마지막 하륜. 말실수 많이 하죠. 네. 말실수 대마왕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네. 이방원의 마음을 못 읽어. 그래서 제2의 정도전이라고 다른 신하들한테 욕먹고 계속해서 부정축제도 하고 하니까 계속 욕을 먹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2의 정도전이 좀 타이틀이 아까운데요. 그쵸. 좀 아깝긴 해요. 정도전은 청렴결백했잖아. 네. 그런데 이방원이 그때마다 감싸줘요. 유배도 안 보내. 그냥 한마디 할 뿐이야. 아까처럼 눈치가 없네. 이방원은 공신에 대해서 기준이 있었다 없었다. 없네요. 이렇게 쭉 늘어나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사람 보는 해안이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신중한 사람은 마음속에 뭘 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신중하지 않은 사람은 위험하지 않은 사람인 거야. 왜냐면 다 티나니까. 조용히는 신중하잖아요. 신중하지만 저 사람은 글쎄 저 사람 잘 모르겠고. 네. 그러네. 그렇게 보면 또 진짜 맞아. 기준이 없네. 저도 그래서 들여다보면서 기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최 PD님처럼 저도 기준이 없다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한번 찾아보자. 억지로라도 끼워 맞춰보자. 뭐 더 많은 사례가 있으면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방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자기가 권력을 바닥부터 끌고 올라온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물론 바닥은 아니지만 그쵸. 했던 사람이잖아요. 신하들의 생리를 알아. 음. 위험한 신하는 독고다이가 아니야. 무리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네. 무리를 이끌 줄 아는 사람이야. 무리를 이끌 줄 모르는 사람이면 위험하지 않아. 만약에 이 사람은 무리를 이끌고 싶지 않은데 이 사람 주위로 무리가 만들어져. 이것도 위험해. 본인이 또 그 생각까지 하면 더 위험해. 따져보자는 거죠. 민씨 집안. 가만히 있어도 모여. 맞아요. 이미 일선에서 물러났는데도 맞아요. 민재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처갓집이야. 그리고 세자들이 왕이 되면 삼촌들의 입김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져. 그러네요. 나고 자랐으니까. 거기에 원경이라는 와이프도 대도 세. 그러면 안 그래도 엄마 센데 삼촌들까지 그러고 있으면 내 아들들이 뭐가 돼? 민씨의 나라가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숙번도 죽이진 않지만 밀어내버리잖아요. 네. 이거이 잊어도 사람을 모으고 조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특히 제가 봤을 때 이숙번은 그래. 머리도 돼. 군사력도 있어. 얜 위험해. 밀어내. 근데 죽일 필요까지는 없어 보여. 왜냐하면 관직이 없고 저렇게 멀리 가 있으면 누가 제일 쫓아가? 됐어. 조영무 이러고 다니는데. 됐어. 하륜. 욕먹고 있어 이미. 이방원보다 20살이나 많아. 곧 죽어. 건드릴 필요 없어. 이렇게 본 게 아닌가. 조영무도 그렇고요. 이 챕터를 좀 볼 때, 아까 처음 말씀하셨다시피 가족이 섞여서 좀 더 먹먹한 기분이었습니다. 내시들은 다 죽은 거니까. 티다 보니 정치는 냉정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원경화후가 울면서 형제들이랑 아빠 이름을 울부짖는 그런 씬이 또 있더라고요. 참 그렇습니다. 원경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결국은 그리고 이방원이 생각했던 왕권이라는 게 뭔지를 몰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음 왕들이 왕권을 편했죠. 더 편하게. 백성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면 그래 어차피 권력 다툼하던 사람들끼리 죽고 죽인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먹먹하게 끝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